하지만 이제 파생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한 파생 효과. 이제 김건희 씨 이런 분들이 경력을 허위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맞네. 맞아. 한 곳에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네. 우리 그 건강보험에서 떼오세요. 그럼 바로 다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셨죠? 이렇게 야, 얘기를 하면 그러네. 한 줄에 다 정리가 되고 뭐 그러네. 전화를 했는데 있지도 않은 업체였는데 그때 뭐 일을 했다 이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멋진데? 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63회 소확행 시간인데 소확행 특집으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찾아뵙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한번 선보였죠. 자, 지난 주에 함께했던 분들 다시 모셨습니다. 네, 최지은 위원장 자리했고요. 박수로 안녕하세요. 맞아주시죠. 주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욱 변호사 자리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은화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첫 방송 했는데 주변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쇼츠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 어디서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으셨고 네. 소확행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뭐 한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반응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현욱 변호사님은 또 주변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아, 뭐 상당히 재밌다. 네. 그랬어요? 예, 재밌다 그랬어요. 네. 오, 다행입니다. 약간 날로 먹은 느낌이 있어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솔직한 반응이었고요. 전은화 아나운서는 주변 반응. 네. 아니, 저도 감사하게 또 이렇게 박시영 TV 여기 나오면 저를 정말 예쁘게 잡아주시나 봐요. 네. 그래서 또 예쁘게 또 나와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도 해주셨고 네. 이재명 TV에 제발 업로드를 해달라라는 그런 폭주가 많아서서 좀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재명 TV에 또- 소확행이 아직 업로드가 안 돼 있군요. 델리민주에만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소확행 검색했을 때 좀 동영상 볼 수가 없다,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네. 부분을 좀 해결하면. 그러니까 좋지 이재명 않을까 TV가 지금 가장 메인이잖아요. 그죠? 많이 그 구독자도 많고 뭐 실시간으로 늘 네. 후보의 동정이 올라오니까 그 최지은 위원장, 이현욱 변호사 그런 부분들은 소확행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이재명 TV 한 코너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델리민주에는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협조 네. 요청하겠습니다. 협조 요청 빨리 해서 그런 건 이게 빨리 해야 돼. 지금 네네. 시간이 없어. 50일도 안 남았어. 네네. 지금 사전 투표까지 40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참 속이 탑니다. 자, 네.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씨 관련해서 발언이 드디어 나왔는데 여러 뭐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좀 여쭤볼게요. 최진희 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이거를 보고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빈술레가 요란하다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발언을 어제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그 김건희 씨 배우자에 대한 기대 수준이 얼마나 낮았으면 이게 문제로 안 느껴지나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어떤 공인이 그 비슷한 발언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까를 생각하면 이 김건희 씨는 지금 너무 이제 그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그 이상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근데 구체적으로 이 발언을 들여다보면은 뭐 MBC에서 한 것도 있지만 또 서울의 소리에서 나중에 다 한 걸 보면은 선거법 위반. 에 대한 의혹도 있죠. 뭐 1억을 주겠다. 우리가 뭐 당선되면은 뭐 이 몇몇의 언론사들은 다 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는 것이 전형적인 갑질이고 또 그리고 뭐 김순실 요새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우리가 지금 뽑는 우리가 지금 생각한 윤 후보가 뭐 국민의힘 당의 후보고 저쪽에 보수의 대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김건희한테 투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은 얘네들은 뭐 큰일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보수가 정권 잡는 것이 아니고 김건희 씨 본인이 정권을 잡는 거라고 표현을 하던데 정말 상황이구나. 그래서 김건희 씨가 정말 이 모든 대선판의 기획이고 비선 실세고 윤석열 후보는 정말 그동안 연기만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보수는 폭망할 것이다. 한 번의 최순실에다가 비선 실세에다가 한 번 더 그런 걸 똑같이 하면은 그 당은 이제 정말 폭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현욱 변호사는 뭐 개인적 소개하고 또 혹시 네. 주변에 뭐 들어본 반응이 있으면 소개도 해주시죠. 그 좀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기대에 비해서 뭐 별량이 없지 않느냐, 뭐 또 이탄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캠프의 실세구나. 예, 아주 캠프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얼마 전에 부속실 뭐 이 부속실 없앤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박근혜 시대 이 부속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상황 시스템으로 하셨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진짜 듭니다. 아주 강하게 들고 그러면서 보면은 좀 표리부동하죠. 캠프에 그렇게 깊이 가냐면서 자기는 그냥 아내 역할만 또 한다고 또 나와서 그렇게 저거는 도대체 무슨 컨셉인지.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국힘당에서 저렇게 실제로는 캠프에 깊이 관여하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힘당 관계자분들이. 네. 알고 있죠. 네. 그러면서 또 그때 대국민 사과하면서는 뭐 아내 역할만 한다. 앞으로 그리고 아유 부식실도 없앤다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는 도대체 국민들을 뭐로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일단 강하게 들더라고요. 네. 몇 개 뭐 도사하고 깊이 뭐 깊이는 아니지만 도사들이랑 친하다 이런 얘기는 하셨죠. 네. 네. 예, 좀 도사가 다스린 나라가 되려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치에 뭐 관심이 많은 분들이야 본인들이 또 기대하는 수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밋밋했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말하는 투나 뭐 네. 발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또 마침 또 세계일보가 또 무속과 관련된 인물이 인재 영입에 대해서 캠프에서 좌지우지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니까 저는 뭐 페북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만 무속이 국사를 좌지우지하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제2의 최순실, 뭐 김건희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정치 고관여층보다는 정치 저관여층들 특히 여성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전원아 아나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봤고 또 주변에 네. 2030 여성들이 좀 있잖아요. 정치 별로 관심 없는 네네. 그런 분들 혹시 반응을 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 그 이제 이거 소감 얘기하기 전에 음. 김건희 분한테 한마디만 하자면은 네. 건희 언니 도대체 어떤 언니야? 라고 물을 정도로 캐릭터가 정말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했던 게 저는 첫 그 김건희 씨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어떤 배우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범죄자인 줄 알고 목덜미 끌려나간 영상이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시작으로 갑자기 또 그 사과 영상할 때 또 갑자기 조심스럽게 아 죄송합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제 영상 그 목소리 녹음에서의 음성에서는 굉장히 뭐 거의 건달 보스 느낌으로 뭐 죽게 누님이요 뭐 할게 이런 느낌에서 보면서 이분은 어떤 분인가 정말 캐릭터가 다양하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해봤습니다. 주변 반응은 어떻던가요? 여성분들 혹시 반응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여자 보스 아니냐? 보스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선 실세 느낌이 났고 일단 들으면서 느꼈던 게 여성 비하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 미투 관련해서. 그렇죠. 그거 보면서 굉장히 충격 주변에서도 아 저런 얘기까지 하는구나. 여성을 본인도 여성이면서 돈으로 저렇게 이렇게 여성이 자기의 어떤 그 불만을 얘기한 거에 대한 미투를 돈으로 어떤 그렇게 뭐 좌지우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하를 보면서도 더 충격적으로 많이. 저는 아마 그 얘기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젊은 여성분들한테는. 그렇죠. 예. 자, 이제 이 얘기는 또 다루는 코너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정책으로 말한다. 네. 정책으로 승부한다. 네. 이번 대선의 부동층은 소확행 공약으로 잡겠다. 이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 코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확행 그 쇼츠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도 하나씩 보면서 그런 그 공약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 내용도 좀 자세히 들어보고요. 어떤 층한테 이게 타깃화할 수 있는 네. 정책인지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하게 몇 가지 그 쇼츠 영상들을 하나씩 보면서 소확행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요. 가장 따끈따끈한 거 먼저 있죠? 제일 먼저 올라온 게 어떤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올라온 게 이제 퀵커머스고요. 지금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업로드된 거를 얘기하자 보면 순서대로 보는 게 낫겠죠? 네네네. 아무래도? 네. 그러면 HPV 백신,
네, 지원 확대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저 자궁경부암 백신 맞고 올게요. 아니 아들, 그게 무슨 소리니?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식입니다. 한 해 평균 950여 명이 사망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바로 HPV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죠. HPV 백신은 조기 접종일수록 효과적이고 남녀 모두가 맞아야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HPV 백신은 접종 1회에 20만 원, 최대 60만 원으로 너무 비쌉니다. HPV 백신이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만 알려지면서 남성 청소년은 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이낙연 위원장도 제안했던 바로 HPV 남성 청소년 접종. 앞으로 만 12세에서 17세 이하 모든 여성과 남성 청소년의 백신 무료 접종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합니다. 굿! 또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명칭을 앞으로 HPV 백신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변경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책임집니다. HPV 백신 접종 국가 책임제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소소한 것도 확실하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재명. 잘 봤습니다. 아,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봤더니 HPV가 네. 사람 유도종 바이러스 뭐 이렇게 번역이 되던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개념이? 이게 그런 여러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성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옮기는 네.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자궁경부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성들이 이제 뭐 유방암, 뭐 여러 암들이 있는데 자궁경부암이 한 8인가 될 거예요. 아 예. 이게 상대적으로 높은데 우리가 뭐 위암이나 뭐 무슨 뭐 췌장암이나 이런 거를 뭐 백신을 맞고 예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암이지만 백신으로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을 미리 맞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만 12세 여성만이 무료 대상인데 올해부터 17세 여성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26세까지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인데 이게 이제 성관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맞아야 된다. 그래서 남성에게도 무료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되면은 이게 보통 한 3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60에서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그래요?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영국은 모든 이제 병원이 다 무료인데 그런데 이제 대신 무료기 때문에 병원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려고 그러면은 뭐 한 달 있다 오세요 막 이러는데 이 HPV 백신만큼은 영국 그 보건 당국에서 그 모든 그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계속 이렇게 우편을 보냅니다. 빨리 백신 맞으라고. 다 무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나이가 45세로 변했어요. 그래서 45세 미만을 만 45세 미만의 여성들은 이제 보험에 따라서는 무료로 놔주는데 그래서 그냥 그 CVS 같은 걸 약국 가면 그냥 놔주는 거예요, 무료로.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지금 12세 여성만 무료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60만 원씩 내고 한다는 것이 되게 이제 아직까지 이게 좀 여성의 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거는 그 우리가 그 정말 암 중에서도 백신을 맞아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암인데 왜 예방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남성에게 확대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거를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확대를 하시고 이후에는 좀 더 많은 나이에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성에게 이런 HPV 백신 맞는 것도 OECD 국가의 반 이상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복지국가로서의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이거 보면 우리 경선 때 이낙연 후보가 이 공약을 처음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경선 캠프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저거는 너무 좋다. 우리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낙연 후보 그랬군요. 메시지 되게 좋다라고 좀 아쉬워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공약을 내면서 오히려 그 이낙연 캠프하고 이재명 선대위하고 이제 진짜 원팀이다. 우리가 그 공약을 또 받는다. 이런 의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 의미도 있네요. 자, 이 공약과 관련해 뭐 더 보태주실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뭐 보탤 게 없습니다 사실. 조금 이제 지원 나이를 이제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이제 공약은 남자도 만 10에서 17세까지는 이제 물 접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조금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하나씩 짧게 좀 정리하면 작년까지는 만 12세 여성만 네. 무료로 접종을 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만 12세에서 17세 모든 여성, 그러니까 17세까지 확대가 된 거죠. 12세 여성만 작년에는 했는데 17세까지 확대했고, 그다음에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 청년까지, 그러니까 저소득층 여성들 같은 경우는 26세까지, 18에서 26세까지 접종 대상을 좀 확대를 했는데 이번 공약은
여성 청소년과 동일하게 만 12세부터 17세 이하 남자 청소년들, 남성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무료 접종을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공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지만 이낙연 위원장께서 먼저 이 공약을 경선 때 발표했는데 요거를 이재명 후보께서 받아 안아서 소확행 공약으로 이걸 지금 발표했다. 이렇게 네, 의미 부여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두 번째 우리 소확행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식입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 혹은 폐업으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진행했던 퇴사. 정작 하고 나니 경력증명서 하나 떼기가 일이 힘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난감하네. 껄끄러운 전직 상사, 눈치 주는 인사팀이라는 고난도 미션을 통과해도 폐업했거나 직장이 외국이었으면 마이 갓. 절망한 기분, 정말 스트레스. 그래서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개선해 시스템에 퇴사자의 경력을 등록하면 모든 경력을 한 방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 역시 직원들을 안전하게 제대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업과 구직자 모두 당당한 나라, 나를 위해 소소한 것도 확실하게, 모두의 편리함을 위해 이재명. 야, 저거 화면 보니까 뒤에 영상이 상당히 신경 쓴 느낌이 드는데요? 어땠어요, 찍을 때? 찍을 때 또 재밌게 찍었고 네. 일단 이게 온라인 경력 증명 다들 또 공감하실 것 같아요. 뭐 이직이나 퇴직 후에 경력 증명 어떻게 떼지 또 껄끄럽잖아요. 전화해가지고 하기가. 근데 이거 영상 업로드 후에 댓글 반응들이 이제 너무 편리해져서 너무 좋다. 뭐 저도 또 공감했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경력 증명 필요할 때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또 재밌게 살려볼까 해서 앞에 훅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그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근데 이거 성우분을 따라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던.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막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스트레스에서 머리 막 잡아 그거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그 훅을 살리고 또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이현욱 변호사님, 이 저 정책 공약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이직하고 나서 또 취직할 때 이렇게 경력증명 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발품 팔아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떼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떼는 사람도 상당히 불편하고 네, 발급하는 사람도 사실 또 오면 일일이 또 기록 대조해가지고 떼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큰 기업 같은 경우 그 발급하는 사람만 예, 따로 있을 있습니다. 정도로.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거고 또 기업들한테도 사실은 그러니까 비용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폐업하거나 이러면 또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법에 지금도 이제 이거 발급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기업들이 뭐 해주긴 하는데 이게 상당히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간편하게 해보자. 예. 사실 지금 현재 시스템을 조금만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아요. 고용보험 시스템을 약간만.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이거를 개선하면 예, 그렇습니다. 네. 기업들도 거기에 이제 내용만 올리면 내용 되는 거 올리면 아닙니까? 되죠. 이 네. 사람이 언제 퇴직했다 이런 내용만 네. 있으면 그 고용복지공단 그 토탈 서비스를 통해서 개개인이 네. 직접 기업에 문의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네.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저는 사실 중소기업 그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골치 아플 때가 있거든. 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 그럼 폐업하면 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굉장히 곤란을 겪거든요. 네. 사실. 또 폐업 안 해도 다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멀리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팩스로 받을 수도 예. 있지만 또 전화해서 일일이 예. 또 얘기하고 이러면 굉장히 번거롭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진짜 소확행 공약이라 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감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인허가 서류하고 그 임용 절차 네. 서류에 있어서 지금 행정망이 다 통합이 네. 돼 있기 때문에 서류 간소화하는 거, 행정 서류 간소화, 인허가 문제라든가 임용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을 경기도에 이미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아이디어를 제가 드렸습니다. 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어떤 게 바로 이게 도입이 됐었는데 네. 그거보다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경력 증명을 이 발급을 이렇게 해준다 보니까 이 발표를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예, 네. 잘하는 것 같다. 저는 이게
어느 그 부가가치 다른 이제 파생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한 파생 효과. 이제 김건희 씨 이런 분들이 경력을 허위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맞네. 맞아. 한 곳에 다 등록을 해놓으면은 네. 우리 그 건강보험회사 떼오세요. 그럼 바로 다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셨죠? 이렇게 야, 얘기를 하면 그러네. 한 줄에 다 정리가 되고 뭐 그러네. 전화를 했는데 있지도 않은 업체였는데 그때 뭐 일을 했다 이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멋진데? 그러면 이거 우리 이렇게 홍보합시다. 이거를 김건희 방지 공약. 김건희 허위 경력. 허위 경력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방지용이야? 아니면 김건희 허위 경력 파악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부제를 붙여갖고 홍보하면 많은 분들이 볼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 네. 많이 알려야잖아 일단 이런 네, 게 있다는 거. 네. 근데 김건희의 학력 경력 위조 이 부분들을 잘 믹서해서 한번 두 분 다 캠프에 세 분 다 계시니까 한번 직접 고민해 보세요. 홍보를 네.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조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모든 그 사람이 뒷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원하는 것만 그건 당사자, 본인이 당사자.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근데 기록은 그 명확히 남는 거죠. 네, 사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거기 띄워봐라. 네. 자신 있으면 맞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남의 걸 보진 못하지만, 못하지만. 네. 그렇게 허위 경력을 쓰는 사람도 여기 있는데 거짓말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네. 더 이게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면 남들이 다 보는 거예요. 네. 이 이력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블록체인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면 네. 빼박이다 거짓말보다는 그게 아닐까. 이거 좀 발전시켜 보십시오. 블록체인만 나왔으면은 김건희 씨는 뭐 아무런 그렇죠. 어느 곳에도 강사를 하지 네. 못했던 그런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것까지 이제 지켜봤는데 일단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광고 하나 하고요.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하나 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가 요즘 그 박시영닷컴에서 가장 핫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구매 후기도 온통 칭찬 일색이라고 하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제주도의 조생 노지 감귤인데요. 네, 노지감귤. 네. 이게 뜻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조생귤이라는 게 다른 귤보다 빨리 익어서 네, 일찍 수확하는 귤을 조생귤이라 하고 노지 감귤은 제주 돌밭에서 자란 감귤을 의미한다고 해서 조생 노지 감귤인데 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조생 감귤이 아니고 완전히 익힌 완숙 감귤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우리는 먹을 드시면서. 테니까 열심히 홍보하시죠. 근데 이 감귤 해리농장의 감귤이 화학약품으로 강제 착색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다 익은 감귤만 수확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미리 따놓고 후숙 작업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익은 감귤만 보내드려서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근데 또 이 맛있는데 가격은 또 저렴하다는 거. 네, 그래서 무려 10kg에 25,900원, 5kg에 10kg라는 거. 근데 실중량이 대략 한 11kg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 왜냐면은 해리농장 농장주 분께서 귤 특성상 이제 배송하다 보면 이제 파손되고 하니까 그걸 우려해서 박시영 TV 애청자 분들께 특별하게 더 담아서 보내드려서 11kg. 이게 왜 그러냐면 박스가 오면 몇 개는 약간 찌그러져 있거나 밑에가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뭐 썩은 건 아니라 물러져. 물러져 있어갖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11kg를 보낸다. 10kg짜리를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 배송비는 또 무료라는 거. 네네네. 야, 그래서 또 저렴한 가격으로 박시영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설 선물로도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 곧 이제 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또 귤, 감귤 또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시영닷컴 이용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구독자 시청자들께서는 한 번쯤 박시영닷컴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품목이 아주 많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뭐 고기부터 한우, 산삼, 뭐 네. 홍삼, 과일, 굴비 뭐 등등등등 없는 게 없습니다. 가전제품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제품이 검증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되는 제품을 엄정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핑이 곧 펀이다. 펀이다. 네, 박시영닷컴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거 봤어요, 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 산부인과 명칭을 변경하겠다 이런 소확행 공약이 나왔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먼저 만나 보실까요? 헐, 임신했어?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식입니다. 미혼 여성인 제가 산부인과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대다수는 놀라거나 임신했어 등 질문을 건네죠. 산부인과를 가서도 혼자 온 저를 쳐다보는 시선에 괜시리 위축되고 주눅도 들고 눈치 보며 후다닥 들어가기 바쁩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혼 여성 80% 이상이 산부인과가 꺼려진다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여성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에 가는 일에 왜 이렇게 위축되고 고민이 필요한 걸까요? 앞으로 수많은 여성의 당당한 진료를 위해 이재명이 제대로 바꿉니다. 의료법을 개정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제대로 변경합니다. 과거에도 진료 과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꾼 바 있습니다.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 혼인과 출산 여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진료받는 나라, 나를 위해 소소한 것도 확실하게, 여성을 위해 이재명. 이 공약은 참 저는 저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명칭을 산부인과를 썼을까?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진짜 가까운 데에서부터 일상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많은데 네. 되게 둔감했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거고요. 왜 그동안 안 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죠. 그래서 우리 그때 이거 그 후보님이 발표하셨을 때 들어보니까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미혼 여성이나 그 청소년들이 산부인과를 가기를 꺼려해요. 아 그럼요. 네, 꺼려하는데 81% 성인 미혼 여성의 81%, 청소년의 84%가 산부인과는 좀 못 가겠다. 왠지 예. 임신했거나 뭐 예를 들면 이렇게만 부정적으로 그럴 때만 보다가. 가는 곳으로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산부인과 가면은 누가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 그런데 맞아. 이 산부인과에서 뭐 생리통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병을 네. 치료를 하는데 네. 그런 치료를 못 받게 하는 네. 효과가 있는 거죠. 내과, 외과, 치과는 가는데 왜 산부인과는 못 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여성 네. 건강의학과로 바꾸자 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이름 바꾸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간판 정도야 바꾸지 뭐 국가 예산이 크게 드는 게 아닌데 그동안 왜 우리가 이런 걸 좀 민감했을까라고 왜 민감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정책의 대부분을 그 만드는 사람하고 최종적으로 그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중년 남성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거를 하자라고 결정을 할 때 거기에 좀 다양성이 그동안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여성이나 뭐 노인이나 다양한 분들이 계시면은 뭐 청년이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텐데 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런 하고요. 면에서 나는 사실 중년 남성 그 구조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이게 이제 의료법 개정 사항인데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둔감했다는 얘기는 저는 그런 의사들 내에서 50대 중후반 뭐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주로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여성단체나 여성단체 출신의 정치인들이 여성들 권익들이라든가 여러 향상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그런 문화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성단체가 여러 어려운 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손쉽게 권익들을 높일 수 있는 여성들의 일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늦게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다만 지금 시점이라도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냈던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산부인과 진짜 간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조금 이렇게 불순이 있어가지고 사실 또 산부인과를 방문했는데 주변에 또 진짜 말씀드린 그 명칭이라는 거에서 오는 그 주변의 그 인식이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서 굉장히 미혼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좀 그렇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렇고 정기 검진이 또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주기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추천하시거든요. 6개월마다 와라. 검진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검사, 뭐 암 검사, 바이러스 검사, 균 검사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검사가 진짜 뭐 이비인후과 뭐 다른 내과 뭐 갈 때가 다르게 산부인과는 조금 이렇게 갈 때마다 뭔가 주변에서 보는 그런 인식이 불편해서 저도 조금 이렇게 망설였던 그래서 그게 더 공감됐기 때문에 이 영상 만들 때 헐 임신했어? 이런 반응을 더 이렇게 잘 살릴 수 있었지 않나. 이 쇼츠는 진짜 20대, 30대 여성 커뮤니티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네. 궁금한 게 홍보 따로 뭐 예를 들면 만드는 거 따로 홍보 따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공약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많은 여성분들이 알게끔 어떻게 할 거냐. 저희 방송도 있지만
찾아가야 하거든. 그들이 모인 곳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점검하는 단위가 선대에 과연 있느냐 묻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 예. 우리 또 홍보 소통 본부가 있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점검을 해서 예를 들면 20대 30대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타깃이 중요하다.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늘 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 실제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가 만약에 이런 특히 이제 미혼 여성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가 뭐 10개든 20개가 있다. 거기에 이 관련된 쇼츠가 과연 올라가 있느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점검하는 단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 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이 소확행도 그렇고 정책이 타겟 유권자가 있어요. 뭐 20대 그렇죠. 여성, 뭐 60대 뭐 남성 이렇게 타겟 유권자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잘 전달할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에 넣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선대위도 해야 되지만 좀 이 박시영 TV 시청자분들께도 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니, 나는 주변에 이런 거를 여성들의 그 커뮤니티에 가입하신 분은 이걸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좀 같이 홍보를 해주시면 아니,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 뭐 저 다른 프로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짜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역위원장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하고 원외위원장들이 모인 그 지역위원회가 굉장히 생산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2030의 여성들 DB를 갖고 있잖아요. 지역위원회 나름대로 5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카톡으로 보내야죠. 문자로 보내야죠. 이런 좋은 공약이 나왔으니까 주변의 여성분들한테 공유 좀 해주세요. 제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역위원회에서 당원들과 핵심 지지자들을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뿔따구가 나거든요. 사실 활동하는 거 보면. 여기 있는 우리 지지자들부터 시작을 해야겠지만 선대에 있는 분들이 진짜 대우각성해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적어도 이런 공약이 나왔다.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10만 건, 5만 건 이 정도는 조회수가 돼야 하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지역위원회가 이런 걸 홍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걸 지지자 몫으로 자꾸 돌리는데 골간 조직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반성을 해야 돼요. 여기 최지은 위원장 지역위원장이시니까 당장 이런 네. 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네,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네. 안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그렇죠. 거죠. 대박을 쳤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소확행 공약인데 쇼츠 보실까요? 앞으로 제대로 자라나라 머리머리. 안녕하세요. 저는 합니다.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식입니다.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4조 원 탈모 산업 시장에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 고백한 탈모이지만 돌아오는 건 만인의 웃음. 아무리 종로 5가를 헤매도 자라나지 않는 머리카락과 이미 하늘을 뚫은 탈모 약품 가격에 나오는 건 한숨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제안했던 소확행 공약 이재명이 제대로 심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합니다. 탈모는 미용이 아닌 질병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임기 내 지원을 제대로 받게 합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소확행 공약은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 검토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모두를 위해 이재명. 드디어 저 공약은 뭐 대박을 쳤던 공약인데 검토를 하고 한다고 발표하다가 드디어 정식적으로 소확행 공약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뭐 폭발적이었잖아요, 반응이. 네. 사실 이게 이제 이 수요자는 유권자들이세요. 정책을 수요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선대위나 정치인들은 생산하는 사람인데 이 생산하고 이 정책을 파는 사람이 수요자가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소확행은 우리가 뭔가 이걸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낸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에 좋다는 아이디어를 막 던져가지고 그 중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하시는 게 이제 더 뜨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탈모가 대표적인 이런 건데 이게 정책 공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이런 정책 좋겠다 그리고는 우리가 공약 발표하기 전에 너무 많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공약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그 탈모라는 것을 건강보험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보험 혜택을 못 보시는 뭐 암 환자라든지 그 사각지대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뭐 건보 재정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 것이고 이제 그래서 그 탈모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리고 보험 적용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문제지 탈모 자체를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는 네.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탈모의 질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탈모가 보험 적용이 안 됐다고 지금도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유권자들이 제일 원하시는 곳, 가려운 것들을 긁어드리는 게 정치인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탈모를 좀 보험에 적용시켜 달라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욱 변호사님 이 공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참 저희가 되게 뜻깊게 생각하는 공약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본 공약들, 뭐 기본소득부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렇게 있을 때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들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뭐 저녁에 밥 먹으면서 하던 얘기는 기본 모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인간 존엄의 문제다. 이게 우리가 좀 이 머리는 정말 좀 신경 써야 된다. 네, 그게 정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네네. 네, 남녀 요새 노소를 불문하더라고요. 이게 예. 절반이 환자의 절반이 30대 이하의 맞아. 청년층이라는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네, 진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어떤 인간의 기본권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때 공약하는 못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청년들이 좋은 또 제안을 해줘가지고 또 이렇게 사실 소확행이 이건 약간 큰 건데 저도 사실 이 공약은 네. 저도 의견을 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거 그 모발 관련해서 여러 이제 그런 이해 당사자가 있으니까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12월 달에. 그래서 저도 12월 한 중순쯤에 캠프에 전달됐는데 여러 곳에서 아마 이 네. 비슷한 예.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거구나. 캠프가 그렇게 받아 안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여성분들도 제법 있다면서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부분 저희 뒤쪽에 이제 그 있었었고, 그리고 일단은 탈모 이게 영상 지금 이게 에피소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보가 처음으로 나온 지금 소확행 영상이에요. 그쵸.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이건 씹는다. 말씀대로 청년이 얘기를 해서 반영한 공약이기 때문에 후보님을 좀 반영하고 싶다. 저희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일정을 쫓아다니면서 했었는데 그때 후보님이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2시간을 기다려서 2분을 이 영상을 위해서 2분을 2시간을 기다려서 2분을 땄다는 거. 그 씹는다 그게 바로 인기 영상이 많았죠. 나왔기 때문에 네. 더 임팩트가 있었어요. 네. 이게 원래 타이밍이 선거는 타이밍인데 네. 타이밍 예술이었습니다. 이게 그 뽑는다 이재명 뽑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뽑는 게 되니까 머리 없는 머리를 사람 심어야 뽑으면 되니까 많이 열받지. 이재명 씹는다. 씹는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전립선 치료제 이거로 처방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제.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 후유증으로 탈모가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 중에서 스트레스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한동안 이제 그 뭐랄까 야권에서 이거 뭐 표퓰리즘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캠프에서 그런 얘기 했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미용으로 취급받던 그 치아 스케일링 그리고 고가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 적용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예를 들면서 정치적 내로남불의 다름 아니다라고 이재명 캠프가 좀 반박을 했죠. 그랬더니 쑥 들어갔어요. 반박이. 윤석열 후보도 이거를 표에 자기가 반박하면 표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시니까 이걸 반박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공약. 정책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느낄 때 정책을 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아니 않으신 것 깊게 들어가면 자신이 없거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정책으로 논쟁하고 정책 대결의 장이 형성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인물 대결, 인물 능력 대결로 선거가 컨셉이 잡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에 안 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정책은 가급적이 정책 피해 나가고 정치적 공방이 있는 거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어떻다 막 이런 거 시비 걸면서 반문 정서를 자극해서 뭐 그다음에 이념 대결을 약간 해서 색깔론 이런 거 해서 전통적 보수층 또 20대들도 뭐 북을 타격한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20대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대남을 자극하는 보수층과 이대남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선거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그 발표가 이루어졌던 소확행인데요. 동네 슈퍼 퀵 커머스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수수료에 허거도 닥치고 썼던 사장님들 더 이상 참지 마요.
소소한 것도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식입니다. 1시간이면 온다는 이미 대세가 된 즉시 배송 시장. 온라인 플랫폼부터 유통 대기업까지 뛰어들면서 동네 슈퍼마켓과 골목 상권이 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재명이 앞으로 골목 상권을 위해 제대로 약속합니다. 먼저 경기도 배달 특급을 전국으로 확장합니다. 동네 슈퍼와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각종 물품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배송받게 합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들, 대한민국 배달 특급 서비스로 번창하세요. 또 전국 온라인 배송 통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협력 모델을 발굴합니다. 이미 포항, 창원, 부천에서 추진 중인 시범 사업을 제대로 지원하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지역화폐 결합을 통해 소비자도 골목 상권도 모두 웃을 수 있도록 골목 상권의 디지털 전환. 나를 위해, 국민을 위해, 골목 상권을 위해 이재명. 이 쇼츠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이 쇼츠에 이재명 후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공개적으로 많이 주문했는데 결국 이번 선거는 쇼츠 선거다. 그러면 쇼츠가 이 히트를 치려면 우리 전은아 아나운서가 아주 잘하지만 전은아 아나운서만 나와서는 한계가 있다. 후보님이나 뭐 배우자라든가 네. 그런 분들이 함께 이렇게 좀 출연을 해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아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지 않을까. 뭐 그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 여기 딱 등장하셨어요. 네. 이거는 아마 많이 볼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찍으면서도 지금 도입부에 경기도 배달특급 그 황강희 씨 실제로 그 찍었던 영상을 경기도에서 했던 거를 또 썼고 저는 이제 중간에 훅을 뭐 이제 많이들 이제 동네 슈퍼 이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저는 뭐 쿠팡 뭐 이렇게 배달 요즘에 하는 거 한데 동네 슈퍼에서는 좀 이런 게 대기업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퀵커머스 한다고 하니까 전 너무 좋게도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다모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를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 다모를 본 적이 없었고 중간에 또 동네 슈퍼 사장님들 뭐 부자 되세요. 그 김정은 예전에 그 뭐 그 CF인데 저는 그것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 좀 따라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재밌게 또 살려볼까 했던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저기 막 뛰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저 몇 배속으로 하니까 뭐저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손이 이 동작이.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택배 받는 어떤 기쁨을 어떻게 살려볼까 하다가 정말 이렇게 달려가서 받는 기쁨까지도 살려봤습니다. 자, 이 공약에 대해서 우리 이 정말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배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라서 훨씬 더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배달 많이 해서 소비자는 뭐 좀 편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힘들죠. 예, 뭐 장사도 안 돼서 힘들지만 이게 또 배달하는데 상당히 또 비용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좋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고. 수수료가 비싸죠. 네, 수수료 많이 내야 되고 또 직접 배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하고 경쟁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약간 이 플랫폼은 좀 인프라의 성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대기업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혁신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혁신의 산물이라면 공공이 들어가서 경쟁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상당 부분은 독점의 그런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경기도에서 먼저 하지 않았어요? 네, 배달 특급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반응이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배달 특급 해가지고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네. 2020년 12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근데 작년 12월에 1,000억 원 매출액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뭐 30개 시군에 지금 런칭을 했고요. 네. 이게 사장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뭐 그리고 소비자는 뭐 똑같죠. 서비스가 뭐 똑같이 사실 좀 좋은 점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 화폐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역 화폐가 좀 할인들이 높잖아요. 아, 예. 그냥 다른 데 이용하는 것보다 소비자도 이익이 되고. 오, 그렇군요. 네. 소비자도 이익이다. 예. 또 지역 화폐는 할인율만 높을 뿐 아니라 또 그 소득공제 그 네. 혜택도 더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지역 화폐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 화폐를 많이 쓰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장님들도 자기는 조금 뭐 이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네. 예. 수수료. 예, 윈윈이 되는 거죠. 예, 사장님들 수수료 굉장히 많잖아요. 음. 예, 다양한 형태로 수수료를 받기 이게 때문에. 결국 뭐
골목 상권들을 살리자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네. 지역화폐를 도입했던 거와 또 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도 자극을 많이 주는 거죠. 네. 예. 더 좋은 서비스로 예, 차별화를 그래서 해야지. 그냥 독점으로 이렇게 그냥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좀 이제 쉽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혁신을 해야 되겠죠. 더 서비스를 더 잘해야 되고. 대형 뭐 유통업계 종사하는 분들은 처음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달갑지 않겠지만 아까 있던 공공이 뛰어들어도 네. 이길 수 있는 민간은 아, 더 그럼요. 혁신하고 네. 더 차별화 이쪽으로 가야지 네. 손쉽게 플랫폼 만들어서 다 먹으려고. 아, 그럼요. 네. 독점의 힘으로 다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저희가 공공에서 놔두면 안 되거든요. 네. 저희는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그 중에 공공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지은님, 예, 이거는 한마디 하시죠. 우리 대한민국 수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영업자나 음식점이 굉장히 많으신데 생산성이 굉장히 낮고 그 이윤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정말 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긴 한데 당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분들의 비용을 좀 절감해 드려야 되는데 네. 그때 우리 뭐 최저임금 좀 올랐을 때 네. 난리가 났잖아요. 소상공인들 힘드시다고 보수 언론에서는. 네. 근데 소상공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플랫폼 수수료가 더 힘들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이 독과점과 같기 때문에 뭐 수수료를 이렇게 매겨버리면은 소상공인들은 을의 입장이고 대형 플랫폼이 갑이고 또 이런 정보 같은 것도 뭐 이 플랫폼에서 주문한 사람들 이런 그 소비자 정보도 소상공인들한테 전해주질 않아서 네. 그런 정보 시장 정보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의뢰 입장에서 많이 당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 구글 인앱 결제법이 네, 네. 세계 최초로 통과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과도한 뭐 여기서만 살아, 뭐 수수료를 얼마 한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시장이 이제 태생적으로 독과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EU에서도 법이 만들어지고 미국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배달 특급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한국은 이렇게 한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고 성공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이렇게 지역구를 다녀봐도 부산에서도 그 소상공인 분들이 이거 수수료 배달 너무 비싸다. 그런 수수료가 우리도 경기도처럼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자영업자들 각 지역위원회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지역위원회에서 각 자영업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돼요. 이거랑 네. 지역화폐랑 몇 개 묶으면 딱 나오잖아요. 아, 그럼. 이재명 네, 후보가 가장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걸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사실 좀 이게 조금 말씀드리면 자영업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또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저희 그 을지로위원회 네네, 활동, 그렇죠. 을지로위원회 주축이 사실은 자영업자들인 겁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조직화했고 사업을 계속 같이 해왔기 그리고 이제 때문에 프랜차이즈 그 네. 가맹점들이 예. 본사하고 맞서 대리점, 싸우고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속 그런 투쟁도 같이 해왔고 사실 문제도 많이 해결했고 대리점 공정화법 이런 것도 다 민주당이 만들었죠. 네. 그래서 지금도 아주 그냥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런 대리점 운동하시는 대리점 주 출신의 국회의원도 저희가 있고.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을지로위원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가 이런 소확행 공약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입법화도 했고 뭐 정책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잘 묶어서 이게 알려야 돼. 예, 예. 첫째는 잘 묻고 알려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욱 변호사도 을지로위원회 잘 아시니까 협의를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컨텐츠를 좀 묶어서 지역위원회 쪽으로 전달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6번째 또 이 후보가 직접 이제 쇼츠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모발도 그랬지만 공약 베끼기 비판도 했고요. TV 토론을 윤석열 후보한테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윤석열 후보님, 우리 오랜만에 통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시죠. 제가 보니까 이날 비었는데 한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공약 보면서 이 공약 아마 이 쇼츠가 나오고 난 다음에 TV 토론이 확정이 됐나요? 전후 관계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압박이 좀 됐을 것 같아요. 네, 이철주가 먼저 나왔죠. 먼저 나왔죠. 네. 저도 그렇게 네.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TV 토론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 설 직전에 한번 하겠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날짜는 아직 미정인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을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이게 시의적절한 게 지금 예를 들면 군 사병들 급여 200만 원 나왔는데 우리 그 이재명 후보를 2027년까지 단계별로 올리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하루아침에 바로 임기 시작하자마자 올리겠다는데, 그러면 이제 막 하사관이라든가 이런 그 전문 직종의 네. 그 부사관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의 처우가 더 낮아요. 이게 지금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거든, 네. 윤석열 후보. 근데 지금 아까 성폭력 관련해서 뭐 대처를 하겠다, 여러 가지 강화하겠다. 처벌 강화. 이것도 우리 후보가 정책 공약을 너무 앞서서 많이 발표하니까 최근에 잊혀진 측면이 있어요. 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먼저 다 발표하니까 이쪽은 예를 들면 성평등, 양성평등 가족부 같은 경우도 명칭명을 먼저 발표했잖아요, 작년에. 네. 근데 여가부 폐지로 슬그머니 입장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가 굉장히 시의적절해요. 그리고 과거에 발표했던 공약들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거의 공약이 없다. 최근에 내니까 네. 뭔가 새롭게 내는 것 같지만 우리 이미 많이 발표했거든. 그래서 이 쇼츠를 보면서 어떤 느낌 가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참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네. 후보님이 네. 지금 제가 볼 때 항상 상대 후보의 기본 컨셉은 그러니까 우리 거 좀 적당히 뺏기고, 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거 좀 정리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 공약은 이렇게 참 이렇게 이슈가 안 되도록 되게 그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마사지한다.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가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그 뭐 한 줄 공약 이렇게 해서 좀 재미를 봤는지, 그래도 굉장히 뭐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뭐 내용 보면은 뭐 별거 없는데, 네. 우리 이거 옛날에 했던 공약이고, 보면 또 디테일을 따져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병석 월급 200만 원 어떻게 하냐, 부사관 월급이 지금 초임 200만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 다시 디테일을 따져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부사관 월급을 그럼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그럼 뭐 몇 년 있다가 200만 하겠다. 이거는 뭐 합리적인 얘기인데, 그럼 당장은 뭐 다 바꿔야 되는. 그 부사관 월급은 사실 초임만 바꾸면 됩니까? 이 초임 바꾸면 이게 다 바꿔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면 뭐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네. 그럼 한번 계산은 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언론이 그런 부분이 발표가 됐을 때 표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공약에 대해 선택적 표퓰리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그래요? 언론은 뭐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네. 아니 그것도 꼬집어 줘야 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이 딱 나왔을 때 왜 이런 부분에 대한 표퓰리즘 딱지를 안 붙이냐, 니네는. 우리 뭐 발표하면 마치 예를 들면 아까 탈모 건보 공약 같은 경우 뭐 표퓰리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실제로. 네. 그런 거는 이제 최진 위원장도 뭐 대변인 역할 하시죠. 네. 꼬집어 주세요 좀. 아프게. 알겠습니다. 네. 네, 아프게 좀. 그래서 저희는 사실 또 종합적으로 해요. 그냥 병석 200만 원 한 게 아니에요. 예, 선택적 모병제 같이 선택적 모병제를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군대 갈 때 내가 조금 월급 제대로 받고 전투 부사관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의무병으로 갈 건지 이걸 좀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종합적인 걸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는 그렇게 하더라도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발표하더라도 선택적 모병제에서 키워드가 하나 딱 나가야 할 게 있고, 예를 들면 페북에도. 네네. 그다음에 아까 있던 사병 단계별로 200만 원도 나가야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공약이 되게 완결성을 기하는 반면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풍부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단점 또한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제 뭐 큰 뭐 디지털 대전환, 1호 공약 뭐 이런 거 발표할 때 그때는 전두환 사망.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막 뭐 좋은 공약 발표할 때 뭐 김건희 7시간 이런 식으로 공약이 좀 정치 이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정책에 대한 또 상대 후보는 정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좀 이뤄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럴 때 예를 들면 묻혔다. 5대 예를 들면 저 5 공약도 많이 붙였잖아요. 그 당시 정치 이슈가 워낙 세니까. 그러면 그 뒤에 페북이나 다양한 맞습니다. 그 매체를 네. 통해서 딱
단문 형태로 하는 것이 의미 있어요. 네. 그게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쯤 내부에 상의를 해보는 게 좋아요. 네, 홍보는 그렇게 해야 네. 되겠죠. 네. 근데 이 윤석열 후보가 아까 전문 용어로 마사지 한다고 하셨는데 네. 부산에 와서 마사지를 크게 하고 가셨어요. 가덕도 예타 면제. 애타면 아니 그 아니. 마사지가 아니라 그 개념 무개념이지 무개념. 그게 무슨 마사지야? 제 지역구에 가덕 신공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네. 가덕도가 있는데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싸워서 이제 그 특별법을 하기로 했고 당시에 국민의힘이 뭐 반대하고 뭐 그런 와중에서 특별법을 통과했고 거기에 예타 면제 할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긴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타 면제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통과를 안 시켜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를 써서 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다만 이거는 예타 면제에 대한 규율이다고 못을 박아놓고 우리는 예타 면제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뭐 사전 조사라든지 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좀 하고 있죠. 예, 모든 걸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갑자기,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설득하세요. 윤석열. 갑자기 부산에 오셔가지고 화끈하게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하겠다 그 공약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낮술 예. 드시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 하나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나오는 게 뭐 경부선 지하화 뭐 그다음에 2030 엑스포 유치 이게 우리가 총선 때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때 다 민주당 공약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약을 한번 요약하고 가셨다. 마사지 제대로 하셨다. 이렇게 그럴 보입니다. 때는 딱 이렇게 위트 있게 해야지. 시장만 바꾸면 되겠네요. 공약 우리 거 다 뺏겼으니까 사람만 좀 바꿉시다. 이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또 이재명 후보의 쇼츠죠. 실천하는 이재명. 제 공약이 임기응변이라고요? 라고 제목 붙였던 쇼츠 보시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계획이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가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정책을 누가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구분하느냐. 차이는 딱 한 게 있어요. 그 정책을 실제 지키느냐. 국민의힘은 과거에 유명한 의혹을 남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나. 이거 대통령 되신 분이 한 말입니다. 두 번째, 선거 때 한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 안 지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합니다. 그게 정치인의 자세 아니겠어요? 이 정치에 있어서 정책은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닙니다. 정책은 다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실천하느냐다. 그게 진정한 차이다. 제 정책은 실천될 것이다. 네. 이 공약은 정말 정책에는 이정표가 없다. 그리고 이제 누가 실천할 거냐. 결국 갈수록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내게 될 텐데 양 당이 좀 비슷한 공약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러나 누가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도 등장하는데 공약을 뻥친 게 너무 많아서 그 믿지 마라. 뭐 이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이현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정책 시작할 때는 이제 각 당이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이 선명성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후보가 뽑히고 나면 이제 중도층을 공략해야 되니까 계속 접근을 합니다. 정책도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공약이 도대체 누구 공약이냐. 유권자도 잘 몰라요. 나중에 공약만 먹고 보면 차릴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나중에는 이제 정말 이 접근을 하게 된대요. 결국은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걸 가지고 선택을 말이 하죠. 아니라 네. 진정성이나 예.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해야죠. 실천 의지가 있느냐, 네. 그 싸움 아니냐. 그 오래 얘기하는 고민하고 또 실천해 온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네. 남이 적어준 거를 그냥 발표하는 사람과 충분히 이해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사람은 나중에 토론회나 이런 거 거치면 다 드러납니다. 많이 실력 나죠. 차이 확 나죠. 발표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네. 잘 못 읽으시던데요, 보니까. 아니 눈이 좀 침침할 수도 있죠. 뭐 그거 열심히 해봤어요. 최재현 위원장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저는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진짜 하실 것 같다는 맞아요.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은 뭘 한다는 거지?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믿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기본 시리즈도 그렇고 이번에 5호도 그렇고 그냥 갑자기 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본 시리즈도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기본 소득 뭐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시사점을
또 얻어서 더 잘하게 보완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이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555도 뭐 무슨 뭐 이명박 747이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국민소득 5만 달러를 가려면은 그럼 어떤 산업을 더 키워야 되고 수출은 뭐 1조 달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어느 나라에 어떤 것을 뭐 해야 되고 1년에 몇 프로씩 늘어야 되고 이렇게 다 치밀하게 논의를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원욱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네. 싶어요. 그 경기도에서 같이 일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하고. 어떻게 그렇게 공약 이행률이 95%? 이거 예. 어떻게 95%인지 후보님이 내기 말씀하셨는데 비결인데. 예, 지킬 약속만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네. 좀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나눠서 이렇게 공약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 돼. 사실은 가려운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은 너무 큰 것만 생각하는데 작은 것도 세심하게 살피고 지킬 약속만 하고. 약간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좀 그 뭐랄까 완벽주의 같은 게 있어요. 보면 그냥 그 발표할 때도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고민해서 자기가 이거를 진짜 실천할 수 있을까 곱씹어 보는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 올리는 안들에 대해서도 저는 뭐 약간 그런 게 추진력도 있지만 성격도 있다. 이게 꼼꼼한 그 점검이. 예, 이거 뭐 이 쇼츠는 본인이 뭐 참여는 안 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면서 아니 그리고 기사에서도 이제 후보가 진영 가리지 않고 좋은 거는 벤치마킹해서도 하겠다.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좋은 게 유승민 뭐 후보의 전에 이제 그 공공 일자리 공약이라든지 윤석열 후보의 교통 공약 같은 거 좋은 것은 또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진짜 하실 것 같아요. 공약 이행률도 90%고 근데 누구처럼 이렇게 막 몰래 베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건 왜냐면은 벤치마킹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다 국민들,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거니까 저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진짜 하실 분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좋게 봤거든요. 전훈아 아나운서한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쇼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막 떠들었거든요. 그 전훈아 아나운서 혼자 하지 말게 하고 후보도 붙고 배우자도 붙고 뭐 문화예술인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그 인적 자원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그 소확행 공약이 쇼츠를 타고 알릴 수 있다 강조를 했는데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아니 이제 지금 이번에 탈모하고 나서 또 반응이 같이 했구나. 근데 사실 현장에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후보님 일정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지금 일정 그 좀 비서실 쪽에 연락 계속해서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뭐 의원님들도 계속 같이 나와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셀럽들 명사들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컨셉에 맞는 거를 하자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탈모면 문화예술인 중에서 머리 벗겨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자영업이라든가 그 소상공인 관련해서 또 그런 쪽에서 뭐 지지선언을 했다든가 이런 분 중에서 좀 알려진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걸 시너지를 높여 한다. 그러려면 조금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고 또 여성 공약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면 배우자님 모셔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혜경 여사가 참여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 이게 쌀집 아저씨 되게 뭐라고 하는데 뭐 새로운 기획을 거창한 거 하지 말고 쇼츠가 사실 지금의 트렌드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해야 돼. 여기서 압도하려고. 10만 명, 100만 명, 50만 명이 쇼츠 하나를 보게끔 욕심을 내겠다. 그러면 뭐 의례적으로 전훈아 아나운서 잘하니까 그냥 계속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제작에 신경 쓰고 첫째. 둘째는 어떻게 전파할 거냐. 많은 분들이 보게 할 거냐. 여기에 만들어 놓고 땡이 아니잖아요. 많이 보게 만들어야죠. 아까 지역위원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뭐 델리민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다면서요. 네, 델리민주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 소확행 카테고리화 돼서 오늘 것까지 퀵커머스까지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소확행 쇼츠 이렇게 쳤을 때 검색이 이게 상위에 오르지 않아서 다들 좀 불편하다. 카테고리화는 되어 있는데 좀 검색해서 만약 이게 영상이 바로 위에 상위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또 홍보를 하면 좋을까라는 그러니까 이재명 고민을 TV 했었거든요. 안에 그게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TV 안에 소확행을 뭐 예를 들면 배너로 만들든 뭐가 들어가는 코너가 있어야 함께 뜨는 거죠 원래.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야. 나는 사실 이거를 듣고 오늘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소확행 팀만 힘 가지고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재명 TV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 쪽과 뭐 홍보소통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할 텐데 온라인 쪽이니까 해서 이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최지은 위원장하고 이현욱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이제 같이 하시니까 이거는 뭐 전원아 아나운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두 분이 지혜를 모아서 이거 바로 다음 주까지가 안 되면 두 분 책임으로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무능한 걸로 네. 알고 선수 교체 무능한 걸로 알고. 막중한 책임. 네. 자 오늘도 소확행 2탄 가져봤는데 다음 주도 한 번 더 소확행 해보고요. 일단 큰 공약들은 그나마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소확행이 어떻게 보면 타깃 마케팅인데 이 타깃 마케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정말 타깃에 맞는 적절한 소확행 공약을 쇼츠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전파가 돼야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알려야겠다. 특히 만드는 과정도 좀 그 혼자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좀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후보가 많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후보님 매번 나올 수는 없을 테니까 뭐 때로는 이낙연 당대표도 모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아까 그런 공약 있었잖아요. 아까 HTV.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이낙연 네. 저 같으면 제가 쇼츠 담당자면 네. 감각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도 흔쾌하게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머리를 좀 갖추는 게 필요하다. 캠프에 좀 강력히 주문합니다. 자, 2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